3번 가볼게요. 먼저 얘도 첫 번째 주제 말하고 말하다가 두 번째 주제 말하고 예시 말하고 끝나요. 방금 익숙한 거 신데렐라 얘기한 거예요. Sorry. 자, 당신은 네, 생각할 수 있어요. fluency를 능숙함이고요. 능숙함을 그냥 뇌 시도라고, 그러니까 뇌의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뭐 하는 시도냐면 making a fast intuition이 직관적인, 중요합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truth judgment, 뭐 진실 판단 같은, 그러면 빠르고 나는 직관적인에 주목할게요. 요런 시도로 여길 수도 있다고요. 요런 걸 보고 능숙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걸 보고 빠르고 몇 명 했을 때 신데렐라는 7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랑은 반대로냐면 deliberate는 이거 왜 안 써놨나? 더 신중한, 중요합니다. 좀 더 신중한, 지금 이거 fast랑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분석적인, in assessment, 평가와 반대로, 그래서 as opposed to 자체를 하나의 단어처럼 뭐뭐랑 반대로, 그래서 deliberate가 fast랑 반대고 분석적인 게 요거랑 반대고, 네, 요렇게 여길 수 있대요. 그럼 뭐를 우리는 능숙함이라고 여겼냐면, 능숙하다는 것은 making a fast intuition,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래요 라고 여길 수 있다. 여기곤 한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of course 어떤 사실은 하고 그 사실 복질 않았네. 동격의 대신데 the brain이, 뇌가 처리한답니다. 익숙한 것들을 더 능숙하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사실은 is not a bad thing. 나쁜 게 아니야. 그 자체로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말한 거 지금 빠르고 직관적인, 즉 능숙하게 처리하는 거, 익숙한 것을 더 능숙하게 처리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근데 in fact, 사실 하면서 in all likelihood 나오는데 요거 아마도, 근데 아마도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거의, 그러니까 10중 8구 확실하게 그게 거의 맞는데 거의 틀림없이 그것은 아마 유용하고요. 또 adapt가 적응하다니까, 적응시키니까 적응력 있는 heuristic, 문제 해결법, 뭐 좋은 해결법이래요. 또는 이건 경험의 법칙, 원래 thumb은 엄지인데 경험의 법칙 같은 걸 거야. 그러면 봐, 좋은 문제 해결법이거나 경험의 법칙이라고 적어줄게요. 의 법칙 같은 것이 익숙한 걸 더 능숙하게 처리하는 걸 거야 정도로요. 많은 상황에서요. 그리고 또 그것은 분명히 좀 소모적인, 지치는인데 원래 좀 많이 에너지를 쓰는 뭐에 대해서 네 뇌가 좀 에너지를 쓰는 일일걸? 만약에 네가 처리해야 한다면 모든 정보를 완전히 새로 처리해야 된다면 완전히 새로는 지금 뭐랑 반대야? 익숙함이요. 왜 안 적어져? 어머, 잠시만요. 네, 쏘리. 깜짝이야. 익숙한가 반대로요. 그러면서 3, 4 얘기를 조금 애매하게 하고 5번이 나와요. 5번에 you know, 너는 안다. 당연히 2 곱하기 2 4라는 거 알 거야. 네가 이것을 읽으면 이거 익숙해서죠. 2 곱하기 2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고 직관적으로 바로 익숙하니까 4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될 거래요. 너에게 반복되었을 거래요. 많은 여러 번. 그치, 우리 2는 4가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까지 2, 4 하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엄청나게 반복되어 왔을 거래요. 반복되어 왔을 거래. 오케이, 그렇지 뭐. 그래서 you can process, 너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네. 그러면 지금 2 곱하기 2라는 요게 뭐였냐면 익숙함의 예였어요.
익숙함의 예시였는데 이거를 빠르고 능숙하게 했어.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 근데 일단 2는 4는 맞아. 그래서 일단 맞게 잘 처리했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 6번이 생겨요. 진짜 문제는 바로 대절이라는 건데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많은 이유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익숙한 맞아야지. 그게 아니라 익숙한 거랑 상관없이 익숙한 외에 많은 이유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우리는 아랫게 틀린 거 아니잖아. 근데 아랫게 하면 이거 사투리라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익숙함 때문에 익숙해서 빠르고 능숙하게 말하긴 해. 아랫게 이렇게. 근데 틀렸어. 그러면 익숙함 때문에 틀린 거야? 아니야. 익숙함 외에도 많은 이유 때문에 틀거나 맞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아랫게는 익숙함 때문이 아니라 사투리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표준어에 만약에 내가 표준어를 써야 되는 데서 말하면 이건 익숙함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익숙함이 아닌 다른 요소 때문에 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오케이? 또는 그러면 맞는 거 예시를 들면 2 곱하기 2는 익숙해서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2 곱하기 2 할 때 2를 2번 더하는 걸 생각해. 사실은 더 생각하는 익숙해서 맞는 게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좀 안 와닿아서요. 어쨌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대. 그러면서 예시가 만약에 내가 were to ask는 물음을 받았어. 그래서 were to ask 아니야 묻는다면 할 건데 물음을 받았단다. 묻는다면 할 건데 요거 특이한 가정법처럼 가정법 할 때 were to 동사 하긴 합니다. 가정법 미래 보통 할 때 하는데 요거 그래도 적을게요. 가정법 뭔가 왜 이렇게 크지? 미래 이거 얘는 언제 쓰냐면 희박한 좀 가능성 거의 없는 일. 내가 만약에 너한테 그냥 묻는다면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가끔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거 만약에 쌤이 막 오늘 뭐 집에 갈래?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 거의 가능성 없고 그냥 예시를 하려고 말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물어요. 이렇게 가능성 없지만 그냥 만약에 묻는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 라는 느낌이야. 내가 진짜 너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래? 이게 아니라. 그래서 너에게 묻는다면 예를 들어 How many animal of each kind? 그러면 각각의 종류마다 몇 명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이니까 몇 마리의 동물. 얼마나 많은 동물을 얼마나 모세가 데리고 갔어요. 그와 함께 방주에. 원래는 간접부문의 주동이고 모세가 데려갔다 많은 각각의 종류의 동물을 그와 함께. 그럼 요거 나중에 해석이니까 모세가 데려갔다 많은 동물을 얼마나 이렇게 하는데 how는 항상 목적어나 보어 같은 거 아니면 형용사 부사를 앞으로 땡기는 거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을 모세가 데리고 갔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거야. 2마리요 라고요. 뭐에도 불구하고는 전치사라서 뒤에 그냥 명사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끝이야. 근데 그 사실이 또 동격의 대태서 동격의 대시 이만큼 쭉 와서요. 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할 거래. 그러면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익숙함이 아니지 그냥 착각한 거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잖아. 그러면 익숙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틀려. 근데 사실 익숙함 때문에 시작돼서 익숙함으로 대답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틀려.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먼저 봅시다. 성경 이야기에는 모세가 아니라 방주에는 노아였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데 this doesn't matter가 중요하던데 이건 안 중요해. 네 뇌에. 하지만 이 비록
임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지만으로 쓸 때가 있어. 그때는 무조건 문장이 끝이에요. 이게 보통은 훨씬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가 더 많이 쓰는데 이건 보통 앞에 나오거나 중간에 나오는데 한 문장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무조건 나오면 하지만. 그러면 하지만을 쓰려면 무조건 또 맨 마지막에 적어줘야 돼. 그러면 나는 그것이 네 뇌에 중요하진 않겠지만 예시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 근데 하지만 민초는 안 좋아해. 하면 그냥 I like ice cream 하고 but 나 민초는 못 먹어 할 수 있어. 근데 요거 말고 I like ice cream, I can eat 민초 though 라고 쓰면 나 근데 민초는 못 먹어. 하지만 민초는 못 먹어. 그냥 하지만을 좀 더 자연스럽게 쓰는 것 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너의 뇌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뭐가 모세든 노하든 중요하게 여겼으면 잠시만요. 모세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내 뇌에는 뭐가 안 중요하겠냐면 이 모세인지 노한지는 안 중요했던 거야. 왜? 이 방주 나오고 몇 마리 이거 나오니까 나는 그거에만 더 익숙한 것만 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it's just 그냥 예측하는 거래. 익숙한 대답을 예측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익숙한 대답 그럼 여기서 하나만 뭐가 안 중요했냐면 이것은 모세인지 노아인지 이거는 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익숙한 대답은 지금 2마리 데리고 간 거.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서는 요게 조금 중요한 정보긴 했거든요. 노아의 방주 뭐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다 이거랑 그 몇 마리씩 데리고 갔습니까 이거 2마리씩 요게 익숙한 대답이요. 그러면 뒤에 거는 알겠어. 그래서 주제 먼저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익숙함은 요런 건데 사실 능숙함은 익숙함으로 나옵니다. 익숙함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익숙함 말고도 어쨌든 맞거나 틀리거나 참거짓은 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예시 말했어. 근데 중간에 요거 한번 봐봐. 미리 해놨어. 자, 능숙함은 요게 아니라 빠르고 직관적인 진심 판단이라고 우리 했었죠. 근데 물론 내가 익숙한 것을 더 능숙하게 처리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능숙함은 바로 연결되는 거. 능숙함은 익숙한 거를 더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니까 능숙하면 익숙한 거를 처리할 때 더 능숙하겠구나. 익숙한 거 할 때 더 능숙하겠구나 라고 연결될 수 있다고. 근데 6번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익숙함 외에도 다른 이유로 참이거나 거짓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요. 우리는 익숙한 게 무조건 참인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익숙해서 참 요거 뭔 말이냐면 익숙해서 참이고 익숙하지 않아서 거짓 요런 게 아니고 그 외의 것으로 참 거짓이 난 익숙해서 맞았고 안 익숙해서 틀렸어 가 아니라 능숙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외 때문에도 나오기도 한다. 그럼 봐. 익숙해서 참은 뭐냐면 난쟁이 난 7명 익숙하거든.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난쟁이가 7명인가 8명인가 난 8명? 10명인가? 이래서 거짓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게 아니라 그 외의 부분 여기서 쌤이 말한 건 뭐였어? 신데렐라요. 본문에서는 모세요. 모세.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고요. 7이나 8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데렐라였기 때문에 틀렸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익숙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익숙한 거가 아닌 거가 지금 틀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뭐라고 이거 안 좋아졌네. 뭐라고 하냐면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나옵니다. 함정. 그래서 어떻게 익숙함이 뇌 판단의 오류로 이어지는가. 익숙함의 함정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익숙함이 뇌 판단의 오류로 이어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좀 더 익숙함이 뇌 판단의 오류로 이어져요? 네, 아니요가 아니라 어떻게야? 그러면 익숙함에서 오류로 간다는 거는 익숙해서 안 익숙해서가 아니라 익숙함 외에 그 외의 요인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요게 아니라. 그럼 그 외에 요인이 뭐냐면 신데렐라, 그 다음 모세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3번 한 번만 보면 그래서 거의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좋은 법칙일 것이다. 뭐냐면 되게 많은 상황에서는요. 능숙하고 익숙한 거 능숙하고 잘 할 거야. 유용하고 적응성 있는 거 경험 법칙일 것이다. 유용하고 적응성 있는 거 즉 익숙하고 능숙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새로 하면 즉 익숙하지 않다면 좀 힘들 거야 라고요. 그래서 3번 4번은 너무 깊게 말고요. 익숙한 거 능숙한 거 요 연결을 그대로 하는 얘기 하다가 그래서 또 요거 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하면서 요 문제에 대한 예시요. 그러면 1번에서 지금 5번까지는 같은 얘기, 6번에서 8번까지 같은 얘기인데 요 예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예시야. 반대 예시야. 얘는 익숙해서 맞는 거고 얘는 익숙하지만 틀린 거. 근데 그게 왜 틀려? 익숙함 때문에 틀린 거? 그럼 덜 익숙했네. 더 능숙하게 배워. 익숙해져. 이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 그 외의 요인 때문에 틀린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6번 전후로 얘가 이렇게 나뉘는 거. 예, 이렇게 됩니다. 다음 뭐야 이게. 예, 봅시다. 표적 광고. 표적 광고는 딱 얘네 타겟해서 표적 삼은 광고. 특정 관심을 가진 소비자 공략은 쉬워졌지만 너무 세분화되어서 넓은 소비자층 대상이 어려워졌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내 알고리즘에는 고등학교가 안 나오는데 나는 고등학교가 너무 궁금해. 너희 수업 때문에. 근데 내 광고에는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간식,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책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근데 옛날에는 내가 고등학생이든 아니든 그냥 우리 TV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접하니까 TV 보다가 고등학생이라면 이 책 이러면서 맨날 고등학생 광고, 우리는 전혀 필요 없는 분유 광고, 왜 하물며 보청기 맞나? 보청기 맞죠? 보청기 광고. 보청기가 우리 나이 때도 쓸 수 있지만 사실 조금은 나이 좀 더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보청기 광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매직블록 광고 이런 거. 지금 우리 매직블록 쓰는 나이가 아닌데. 근데 왜 요즘은 그게 안 해? 그게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알고리즘에 이 사람 학생이네 하면 학생이 좋아하는 광고. 그 다음에 아니네 하면 그 광고로 너무 세분화됐다는 거야. 너무 세분화된 거. 그게 어떤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그냥 아무한테나 다 보일 수 있게 일단 많이 노출시켜. 요 정도 했다면 이번에는 세분화시켜서 표적 타겟은 타겟을 잡아서 목표한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뿌리는 거. 그걸 타겟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겟팅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선 표적 삼기라고 나왔는데 표적 광고 똑같아요. 한 부분 사람들을 굳이 10대 광고면 10대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타겟팅 하는 거랑 세그멘테이션 중요합니다. 세분화시켜서 그 10대라고 계속 할게요. 10대 고등학생. 그러면 10대 고등학생만 타겟팅하거나 아니면 세분화해서 나눠서 10대한테만 하는 것. 어쨌든 타겟팅하고 세분화하는 것은요. 프라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of importance는 중요한 것의 이런 거 아니고 중요함의 아니고 of 더하기 추상명사 하면 형용사 돼서 요거 그냥 important. 그래서 are prime important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대. 미디어 전략에 광고 같은 거 할 때요. 그래서 상승인데 어떤 숫자죠. 요건 아니고 더니까. 이거는 언론 채널. 우리가 생각하는 채널과
그 다음에 베이클은 원래 운송수단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냥 수단 해도 될까요? 수단? 지금 옛날엔 TV 광고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요런 많은 요런 숫자의 증가. 그럼 결국 요 1번 주어는 뭐라고 생각해도 될까? 광고하기 위한 광고판, 광고할 수 있는 기회, 광고판 말합니다. 광고판의 수가 증가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많아졌으니까 consequent는 원래 결과적인데 앞에서 말한 그 결과적으로 fragmentation도 분열이야. 요거 먼저 해볼게. 세그 어쩌고가 있고 프래그가 있어. 원래 세그먼트는 부분이야. 부분. 그러니까 일부 세부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그리고 프래그는 파편이야. 그러면 똑같은 부분인데 세그먼트는 좀 내가 좀 예쁘게 나누려고 나눠서 나뉜 예쁘게 이렇게 나누려고 한 부분이고 얘는 약간 요런 거죠. 막 쭉쭉 막 완전 막 이렇게 갈라진 파편이 부서진 거죠. 약간 그래서 좀 얘는 완전 분열. 다시 못 붙여. 얘는 그냥 세분화 됐어. 요렇게 하시고 좀 다르게 외우는 방법은 세그먼트 세분화 하시고 프래그는 좀 빡세죠. 욕 나오게 분열됐어요. 이렇게 꼭 두 가지 다 나오니까 구별하세요. 그럼 그 결과 분열된대요. 미디어 청중, 이거는 독자예요. 우리야 우리. 미디어 청중의 분열. 그럼 다시 뭐? 광고계가 많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요거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의 분열. 보는 사람도 나눠져. 요 두 가지는 의미해요. 뭐를? 타겟하는 그룹이, 목표하는 그룹이 뭐에? 고객의 그룹이 둘 다 쉬워지거나 더 어려워진다는 거. 다가가기에, 광고하기에라는 거야. 광고하기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잖아. 옛날에는 백날 그거 막 분유 매직 블록 해봤자 고등학생들이 매직 블록 광고 보기는 제일 열심히 보는데 안 사. 우리 매직 블록 안 사. 근데 이제 진짜 살만한 사람들한테만 광고하면 우리는 안 보겠지만 더 고객 팔기에 더 다가가기에 쉬워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고등학교 책을 제일 많이 사서 살 사람은 선생님인데 나한테는 고등학교 책 광고 안 놔주고 진짜 고등학생 때한테만 가져서 나는 오히려 나한테 다가오기는 더 어려워졌어. 요거 예시 안 하더라도 괜찮겠죠? 너무 나눠졌으니까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왜 나는 안 보이노? 못 본다. 왜 안 보이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들은 또 더 쉽대요. 또 다가가기 더 쉽네. 여기서는 자꾸 관심을 얻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광고가 찾아가기에 더 쉽다. 뭐뭐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광고가 가기 더 쉬운데 뭐라는 점에서는 언제는 더 쉽냐면 동격의 대절 그 고객들이요. 광고 보는 사람들이 분열되었을 때 뭐로? 더 좁은 관심 집단으로 매직블럭 좋아하는 그 매직블록으로 지우는 영상 좋아하는 애들 말고 매직블록으로 진짜 매직블록을 쓰는 사람들로 더 좁은 집단으로 요 좁은 집단이면 더 요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세분화된 독자, 광고 읽는 사람들, 광고 보는 사람들. 근데 요게 여기선 더 좋다라는 거야. 다가가기. 하고 대식구미네. are served가 serve는 원래 제공하고 봉사하는 건데 봉사 받고 제공받는 거. 제공받는 아마 광고겠죠. 그래서 사우전 수천 개의 특별한 매거진 특별한 이거 interest가 이익보다 그냥 사실 special interest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잡지에서 전문 잡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고등학생인데
얘네는 수능을 치는 고등학생이네.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한 잡지에 의해 제공받는 더 세분화된 독자로 분열됩니다. 결국 더 타겟팅이 더 가능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광고하는 사람이 또 어디로 다가가길 원한다면 미안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예를 들면 어디로 다가가고 싶냐면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이 트로트는 별거 아니고 송어야, 송어. 근데 송어 낚시꾼. 그러니까 어쨌든 낚시꾼이나 아니면 스포츠카 enthusiast는 그 열광하는 사람들, 애호가. 그리고 TV 드라마 결국 요 세 개 다 뭐였냐면 1, 2, 3 다 좀 더 이거 다 뭐 더 세분화 된, 더 지울게요. 더 이상 그냥 세분화된 독자, 즉 더 좁은 관심 집단. 요 사람들한테 더 가고 싶으면 당연히 어떠냐면 they are a specialist publication, 더 전문적인 publication이니까 뭐 출판, 즉 잡지 같은 거 아까 말한 거, 저 전문 출판물과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근데 요것들은 뭐냐면 ideal, 당연히 얘네 그 전혀 나는 낚시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낚시 프로그램 주는 것보다, 낚시 잡지 주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요것들은 광고잖아. 세분화된 독자에게 전문 광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ideal beaker, 이 전문 광고가 이상적인 수단이겠죠. 이상적인 수단인 뭐에 타겟팅 하는데요. 그런 더 좁게 정의된 독자. 이거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세분화된 독자죠. 세분화된 독자를 똑같이 말했네. 세분화된 독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요런 애들을 타겟팅하기에 진짜 이상적인 수단으로 좋다. 결국 4번 뭐냐면 3, 4번 다 똑같은 말. 3, 4번 다 똑같이 더 좋은 거야 하면서 이제 but 나오죠. but. 그래서 but 좀. 그럼 여기서는 3, 4번에서는 1, 2번 그거였고 3, 4번에서는 3, 4번에서는 sorry. easy to reach. 다가가기 좋은 거. 그러면 뭐가 된다? ideal. 이상적인 광고가 되네요. 요거 했고, 근데 but 했어. but 5번부터 but 해서 하지만 그 고객 그룹이 또한 이제 나오죠. 또 바로 어려울 수도 있다. 얘는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에이전시는 광고하는 광고 대행사가 너무 큰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 categorizing, S 쓰기도 하고 Z 쓰기도 하는데 분류하는 것, 세분화한다 했죠. 분류한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분류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세분화랑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거를 제가 다르게 쓴 것 뿐이야. 그러면 그 독자들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분류하냐면 타겟 그룹으로요. 근데 그 타겟 그룹이 또 어떤 애들이야? 충분히 큰 그룹이래. 뭔 말이냐면 수능에 고등학생 독자 정도는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낚시꾼 독자, 스포츠카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 팬은 괜찮은데 이 드라마의 팬이지만 열쇠고리에는 뭐라고 해야지?
열쇠고리는 안 사는 사람. 근데 이 드라마의 팬은 아니지만 뭐 귀여운 배우들을 귀엽게 만든 뭐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를 귀엽게 만든 열쇠고리는 좋아하는 사람. 뭐 이딴 식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나눠줬을 때 광고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집단을 못 만들어. 그 말을 설명하는데 봅시다. 일반적인 광고주들에게 워커블, 일할 만한, 쓸만한이야. 광고자들이 쓸만하기에 충분히 크게 요걸로 만드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5번 문장 벗도 있고 좋네요. 5번 문장 뭐라고? 5번 문장 그 독자를 세분화하는 게 어려워. 왜? 세분화해서 광고를 타겟팅으로 할 만큼 큰 집단으로 나누는 거, 분류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하는 거 어려워 라고 해서 사실 이게 쉽지 않다니까 하면서 방금 낚시꾼을 다시 데리고 와. 그러면서 being able to target, 당연히 낚시꾼 타겟하는 것은 useful 할 거야. 만약에 뭐 한다면, 네가 판다면 낚시 태클, 여기서 태클 뭐 그 태클 아니고 이거 왜 안 적었을까? 도구거든요. 그냥 낚시 도구. 이런 건 사실 문제 풀 때는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우린 내신이니까 어쨌든 낚시 도구 네가 판다면 당연히 뭐 송어 타겟팅 하는 거 괜찮겠지, 유용하겠지, 좋겠지. 근데 하지만 안 좋다는 거야. not for 어쩌고 하고 끝나거든. 그러면 not useful, 유용하지 않다는 거야. 누구한테는? 일반적인 빠르게 움직이는 customer good sale 에게는 일반적인 빠르게 움직이는 그냥 일상 소비하는, 그러니까 고객의 물건, 고객 물건 판매에는, 일상품 판매에는 유용하지 않을 거래. 뭐에 필요하는 물건, 다양한 타겟 집단이 필요하는 물건에는, 요 말은 요거는요, 요 말은 그 타겟이 다양하게 필요한, 즉 타겟이 사실 너무 좁아지면 돼, 안 돼? 그냥 넓은 소비자층이 필요해요. 층의 물건, 일상품 같은 걸 말합니다. 이거 이해될까? 타겟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타겟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타겟이 필요해요. 다양한 타겟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에게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송어 낚시꾼에게는, 송어 낚시꾼 그 그룹이요. 그러니까 송어 낚시꾼한테 낚시 도구는 팔 수 있지만 뭐 그냥 다양하게 필요한, 예를 들어 우리 나중에 더 보니까 부채 파세요, 선풍기 파세요, 이런 거는 딱히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while 어디 갔어? 뭐뭐 하는 반면에 뭐뭐 하겠지만, 뭐뭐 하지만 송어 낚시꾼은 아마도 갖고 있을 거래요. 다른 소비 관심을 갖고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관심사들이 또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매체의 수단, 어떤 매체 수단, 하나의 취미를 만족시키는 매체 수단들은 당연히 한계의 제한적인 유용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요거 마지막 거만 해보자. 당연히 송어 낚시꾼 다른 취미 있고요. 송어에 미쳐 사는 사람 아니고 송어 낚시꾼 다른 사고 싶은 거 있을 건데, 근데 미디어 수단은 뭐
한 가지만 만족시키는 미디어 수단.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미디어 수단 있잖아. 요 어디 갔을까? 요 미디어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요 미디어 수단이 너무 세분화해서 타겟팅, 똑같은 말이야. 세분화해서 타겟팅하는 미디어 수단. 뭐 그게 TV든 뭐든 뭐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낚시꾼들한테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당연히 어때? 유용해? 유용하긴 했거든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안 유용하다고요. 똑같이 overuse에서 useful인데 limitedly useful 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유용하다. 별로 유용한데 좀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광고주에게는. 광고주가 쓰기에는 이건 조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광고하기엔 좀 그렇다. 제한적으로 유용하다. 그래서 5번부터는 계속 이렇게 그것만 나와요. 안 유용한 거. 그러면 봅시다. 그럼 결국 표적 삼기와 세분화는 미디어 전략에서 중요한 어떤 그거였는데 이게 좋기도 했어. 뭐가 좋았냐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요 가지가 주제였어. 그러면 쉬운 거, 그러니까 좋은 점만 말해? 아니면 안 좋은 점만 말해? 결국 안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둘 다라고요. 둘 다. 그래서 분열된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근데 큰 표적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뭐였냐면 일반적인 요런 거. 일반적인 소비 판매에 유용하지 않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의 핵심은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다 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다 해서 미디어 그러니까 광고에서 광고를 보는 독자들이 세분화시켰죠. 일단 세분화가 주제긴 해. 근데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게 하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기도 하다. 양날의 검이라고 딱 말하죠. 이거 뭐 좋기도 안 좋기도 요렇게 하고 쌤이 이거 어휘여가지고 주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앞에 안 한 주제 좀 적어줄게요. 요거는 적었고 1번, 2번만 1번은 우리 그거였어. 못 참을 수 없는 과식 더 먹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더 먹는 거였어. eat more. 과식의 욕구가 본능이었는데 이게 왜라고? 진화의 유산. 유산은 항상 뭘 말하냐면 결과예요. 결과. 진화 때문이에요. 요걸 말하는 거고 2번 포즈에서 그러니까 일시정지해서 하면 되니까 2번 얘는 그냥 세계화 끝이었는데 세계화 였어. 자, 더 상세하게 하면 각 분야에 미친 세계화가 어땠죠? 하면서 세계화의 영향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강 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